오늘 이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용어는 1906년도 러시아의 식물학자인 마이클 저벳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저벳은 칼슘 카보네이트를 고정상으로 이용을 해서 식물 잎에 존재하는 클로로필을 분리하였는데요. 이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마이클 저벳은 이와 같은 유리관에 칼슘 카보네이트를 충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물의 피그먼트를 로딩을 하고 난 다음에 페트룰륨 이스하고 에탄올을 가지고 흘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흘려주고 나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클로로필 A하고 클로로필 두 개가 분리가 되어서 색띠가 생성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색이 이렇게 색띠 현상으로 분리가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이동상과 정지상의 두 상을 이용하여 각각의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을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정상은 무엇이고 이동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상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칼럼이 있을 때 칼럼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물질을 우리는 이동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액체 또는 기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럼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또는 고정되어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체 또는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가 고정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상은 모빌 페이즈, 고정상은 정지상 또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용질 분자가 고정상과 이동상 사이에서 서로 분배하는 현상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동상, 들어가는 이동상을 우리가 일루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용출된 이동상을 일루에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류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이동상의 종류에 따라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 액체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상의 이 고체인 경우에 이 경우는 가스 솔리드 크로마토그래피, 고정상이 액체인 경우는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분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칼럼을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종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방막을 이용하는 경우를 씬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크로마토스, 컬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말이 되겠고요. 그래피는 드로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크로마토스하고 그래피가 합쳐진 말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죠. 이는 혼합 성분이 단일 물질로 분리가 되는 현상인데 이와 같이 어떤 칼럼에다가 충전, 고정상을 넣어두고 이동상을 흘려주게 되면은 목매가 이동상이 되겠죠. 흘려주게 되면 이와 같이 색띠로 분리가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러시아의 과학자 마이클 서벳이 보고서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장 대표적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가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는 이동상이 액체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아세토니트릴, 물, 메탄올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액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펌프를 사용하게 되겠죠. 펌프를 사용해서 이 펌프에서 이 이동상이 칼럼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시로를 주입할 때는 이와 같이 생긴 인젝션 폴트를 이용해서 시로를 주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간 시로는 칼럼을 통과하게 되면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분리가 된 성분들이 각각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게 되고 그 결과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크로마토그램은 X축은 RT, 머무름 시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Y축은 상대적인 어떤 거물질의 인텐시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크로마토그램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이동상으로서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운반 기체, 캐리어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트로젠이나 헬륨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기체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기체의 유속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시료를 주입할 때는 이와 같은 여기 위에서 인젝션 포트에다가 시료를 주입하게 되고 인젝션 포트의 끝부분은 이와 같이 이거에는 칼럼, 또 캐필러리 칼럼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캐필러리 칼럼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칼럼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검출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크로마토그램이 얻어지고 있는 부분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럼의 종류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와 같은 패킹된 형태의 좀 길쭉한 형태의 칼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와 같이 캐필러리 형태, 감아놓은 형태의 칼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하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서로 장단점,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료의 휘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휘발을 시키기 위해서 히팅, 온도를 가열해 주기 때문에 역시 시료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가 휘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자량이 크면은 휘발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500 미만인 것들이 주로 GC 분석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C는 기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료의 횟수가 어렵겠죠. 이에 비해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시료의 용해도가 중요하고요. 시료의 열에 대한 안정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열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자량의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료의 횟수가 아무래도 GC에 비해서는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감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더 고감도이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GC에 비해서는 감도가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류를 하게 되면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 GSC와 GLC가 있다고 하였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류를 보겠습니다. 분리 기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hợp착, 분배, 이온 교환, 크기 배제, 친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hợp착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체 고정상하고 액체가 있을 때 이 고체 고정상에 어넬라이트가 hợp착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어드조션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하고 액체 간의 분배의 원리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고요. 아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애나이온이나 케타이온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 기전이 되겠습니다.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동상을 수용액을 사용하는 겔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으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겔 퍼미에이션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화도에 따라서 안티젠, 안티바디처럼 친화도에 따라서 분리를 해내는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총 5가지의 분리 기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분리를 보게 되면은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인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요. 그리고 초인계 유체라고 해서 기체와 액체의 중간 단계에 있는 2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초인계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인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SFC가 있겠습니다. 이동상과 정지상의 분포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동상이 일정 압력 하에서 칼럼을 이동하는 방법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고요.
이동상이 중력으로 이동하는 것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상이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은 신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고압하에서 이동하는 것은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전기장 하에서 전기 삼투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은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머무른 기전에 따라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hợp착, 분배, 이온 교환, 크기 배제, 그리고 친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요. hợp착 크로마토그래피는 마이클 쩌벳이 식물 색소를 분리하는 데 사용한 최초의 그런 식물 색소 분리의 최초로 사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정상으로서 고체, 실리카나, 알루미나, 마이클 쩌벳 같은 경우는 칼슘 카보네이트를 사용했다, 그죠? 고체와 액체가, 고체의 어넬라이트가 hợp착되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hợp착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1941년 마틴과 신지에 의해서 그 이론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액체와 액체 간의 시료가 왔다 갔다 하는 분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레진에 설페이트나 커터너리 아민을 붙여서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를 정전기적인 과 같은 인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온교환 수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애나이온이나 케타이온을 분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1959년 포라스에 의해서 이론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공극이 많이 있는데 크기가 작은 어넬라이트는 공극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물질이 늦게 용출이 되고 크기가 큰 물질이 빨리 용출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는 안티젠, 안티바디와 같은 아주 특별한 어피니티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고 우리나라 말로는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타입이 되겠고요. 고정상으로는 사용되는 고체 지지체, 실리카 표면에 있는 액상과 이동상으로 사용되는 액체에 대한 분배력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 고체 실리카 담체에다가 원래는 리퀴드 페이지를 코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하악결합시킨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고정상은 일반적으로 다공성 지지차에 현재는 하악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크게 노멀 페이즈 또는 리버스 페이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노멀 페이즈는 고정상은 이동상보다 더 폴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성 화합물이 먼저 용출이 되겠죠. 왜? 폴라한 고정상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리버스 페이즈 같은 경우는 비극성 고정상 C18과 같은 비극성 고정상과 극성 이동성 사이의 분배 정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노멀 페이즈와 반대로 극성 화합물이 먼저 용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폴라한 물질이 리버스 페이지에서는 더 빨리 용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지지체, 서포터의 액체 고정상을 액막으로 형성을 해서 이 액막하고 이 이동상 간에 서로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원래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상의 화합물을 실리카 입자의 표면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결합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도 우리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PLC 칼럼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짧은 것에서 긴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내경 같은 경우에는 1에서 4.6mm 정도, 길이는 50에서 300mm 정도, 입자의 안에 충진되어 있는 입자의 크기는 1.8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리고 입자의 모양은 구형에서 아주 비정형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공극의 사이즈는 약 60에서 150 옹스트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분리능을 얻기 위한 이 칼럼의
사양을 보게 되면은요, 안에 있는 칼럼의 내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리도가 좋아지게 되고요. 칼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분리도가 좋아집니다. 또한 이 칼럼 안에 충전되어 있는 입자의 사이즈가 작거나 또는 아주 내로한 분포를 보일 경우 더 분리능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입자의 모양은 비정형보다는 구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 더 안에 패킹이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분리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정형의 입자 모양이 되겠고요. 구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형이 더 타이트하게 패킹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리능이 훨씬 더 이 비정형보다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놓은 충진물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전체가 다공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포러스한 파티클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부가 다공성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고 그리고 커패시티 또한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펠리큘라 타입의 파티클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내부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면은 얇은 다공성의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면만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포러스 파티클에 비해서 표면적이라든지 용량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 서피스 에어리어, 로우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고정상가, 이동상간의 평형시간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레졸루션 또한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포러스 전체가 포러스한 파티클보다는 펠리큘라 타입의 파티클이 이 HPLC 칼럼의 충진제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패킹 머티리얼은 주로 실리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완전 다공성이고 고압에도 잘 견디고 압력이 적게 걸리며 비평균성이고 수명이 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높은 pH에서 해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pH 8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패킹 물질은 실리카 또는 본디드 실리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리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프리실라놀 형태 또는 제미널 실라놀 형태 또는 어소시에이티드 실라놀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본디드 실리카 같은 경우는 이 실라놀의 O에다가 다양한 화합물들을 결합시켜서 사용되는 것이 본디드 실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본디드 실리카는 실라놀 그룹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단분자 상태의 유기화합물층을 만든 형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반응 시약은 다이메틸 알킬 클로로실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알킬이 C8, C18, 페닐, 아미노프로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본디드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알킬기가 C18인 경우에는 C18 칼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요, 이렇게 반응되지 않은 실라놀 그룹들이 역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레지듀얼 실라놀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레지듀얼 실라놀 그룹은 트리메틸의 클로로실레인으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레지듀얼 실라놀 그룹을 이렇게 엔드 캐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드 캐핑한 실라놀 그룹을 엔드 캡트 본디드 실리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18A 칼럼에서 남아있는 실라놀 그룹을 트리메틸 실릴레이션 시킨 것이 되겠죠. 실라놀기로 인한 피크의 확산을 막아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 사용하는 시약은 트리메틸 클로로실레인 TMCS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칼럼을 우리가 엔드 캐핑 되어 있는 본디드 실리카, 엔드 캡트 또는 C18 칼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엔드 캡트 실리 이 칼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응을 원래 C18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트리메틸 실레인도 붙여줘요. 두 번 반응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라놀 그룹의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한 단분자 상태의 유기화합물층. 원래는 메틸기 대신에 메틸기 좀 더 큰 분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다이아이소프로필이나 다이아이소뷰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분자를 붙여주게 되면은 스테릭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서 실라놀 그룹이
이와 같이 막아지는 효과가 존재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실라노레 이펙트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또 스테리클리 프로텍티드 본디드 페이저도 HPLC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칼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상 고정상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실라놀 그룹에다가 C18을 결합시킨 것이 역상 고정상이 되겠는데요. 이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시약 다이메틸 옥타데실 실레인의 형태가 이와 같이 오일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일하고 이동상하고의 상호작용에서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성 고정상으로서는 C30, C18, CA, C4, C2 또는 페닐, 사이클로헥실 다양하게 여기다가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베타카로틴이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비극성 고정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성 고정상에는요, 아미노프로필 그룹 또는 시아노프로필 그룹 또는 그냥 실리카 형태의 칼럼들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아민이라든지 시안 같은 경우는 폴라한 펑셔널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성 고정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힐릭이라고 하는 하이드로필릭 인터액션을 이용하는 칼럼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힐릭 칼럼을 사용하는 경우 리버스 페이즈 칼럼에 비해서 리버스 페이즈 빨리 놓은 물질은 힐릭 칼럼에서는 나중에 용출이 됩니다. 즉 폴라한 물질이 나중에 용출되고 난폴라한 물질이 빨리 용출되는 특성을 가진 칼럼이 힐릭 칼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힐릭 칼럼도 리버스 페이즈 칼럼이나 아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는 이동상을 살펴보게 되면요, 노멀 페이즈에서는 노멀 헥산이나 클로로포름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리버스 페이즈에서는 아세토니트릴, 메탄올, 물 등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멀 페이즈에서는요, 남폴라한 용매에서 폴라한 용매순으로 용매 기울기를 가해주고요. 리버스 페이즈에서는 폴라한 용매에서 남폴라한 용매 쪽으로 용매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가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용매인 아세토니트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HPLC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PLC 분석에 적합한 용매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보기 UV 컷오프 밸류가 있어요. 190 나노미터 되어 있는데 이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 아세토니트릴은 190 나노미터 이상에서 흑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은요, 메탄올 같은 경우는 UV 컷오프 밸류가 210 나노미터이지만 아세톤 같은 경우는 331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80 나노미터에서 어떤 물질을 분석하고자 한다라면은 그때 이동상으로서는 아세톤이라든지 다이메틸설폭사이드 같은 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주로 메탄올이나 물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표가 이 컷오프 밸류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넬라이트가 섞여 있는 믹스처로 존재하는 어떤 샘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샘플이 이와 같은 칼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이동상하고 이 칼럼에 있는 고정상, 이 패킹 머티리얼이 되겠죠. 열 간에 서로 상호 간에 분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분배에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우리가 총 결과물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빨리 용출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상하고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나중에 용출되는 물질 같은 경우는 고정상호의 상호작용이 매우 많이 일어나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포계수 KD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KD는 이동상에서의 용질의 몰 농도 분호, 고정상에서의 용질의 몰 농도,
정의가 되고 이 KD 값은 머무름 시간, 언라이트의 머무른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상에 전혀 지체되지 않은 성분의 KD 값은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이게 0이 되니까, 그죠? 분석 성분들이 칼럼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동상의 머문 시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정상의 머문 시간은 차이가 있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머무름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KD가 클수록 머무름 시간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LC에서 용매를 흘려줄 때 아이소크리틱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레디언트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소크리틱 조건이라고 하면 분석 중에 이동상의 용매 비율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70% 아세토니트린 워더를 계속 흘려주게 되는 경우가 아이소크리틱 조건이 되겠죠. 그레디언트 조건은 분석 중에 이동상의 용매 비율이 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상 컬럼을 쓰는 경우에는 유기용매 비율을 증가시켜 주게 되고요. 순상 컬럼을 쓰는 경우에는 극성 용매의 비율을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즉 초기에는 10% 메탄올로 흘리다가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90% 메탄올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것이 그레디언트, 기울기 용리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연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온성 화합물이나 무기이온의 분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일렉트로스태틱 폴스의 차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스타이린이나 실리카겔 표면에 이온성을 가진 화합물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고정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상은 pH가 일정한 완충 용액을 사용하고 되고요. 시료의 분리는 pH, 이온의 색이 이동상에 포함된 이온의 종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롱 아주 강한 캐타이온 익스체인지 같은 양이온 교환 칼럼의 경우에는 폴리스테린이나 실리카에다가 이와 같이 설페이트, 어미온을 띠고 있는 물질을 결합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양이온에 대한 분리도가 좋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스트롱 애나이온 익스체인지, 어미온 교환 칼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실리카 표면에다가 커터널이 아민을 결합하게 되면은 파지티브 차지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어넬라이트의 분리가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이온이나 어미온 분석에 아이온 익스체인지 칼럼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료의 분리는 pH, 이온색이 이동상에 포함된 이온 종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의 포를 형성시킨 다공성의 폴리스티렌이나 실리카겔을 충진 입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되는 시료의 분자량대가 달라지게 되고요. 시료의 물리적 특성, 크기에 따라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동상이 수용성 용매일 경우에는 겔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동상이 지용성 용매일 경우에는 겔 퍼미에이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익스클루전에서 원리는 분자량이 큰 분자가 먼저 빠져나오고 분자량이 작은 분자는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거와 큰 분자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칼럼을 통과하면서 큰 분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포에 많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용출이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크기가 작은 분자인 경우에는 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 때문에 늦게 용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분자가 빨리 용출이 되고 크기가 작은 분자가 늦게 용출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류에 대해서 크게 배워봤었는데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기준으로는 hợp착 크로마토그래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아연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친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